354번째 독서 요약입니다. 독서 요약을 하면 책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며 지치지 않고 독서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독서 요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책 정보. 제목 넥스트. 저자 빈센트 김두원. 출판일 2022년 3월 31일. 책의 중심 키워드 변화. 저자 소개 빈센트 김두원. 세대 간 소통을 즐기며 늘 새로운 것을 찾으려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경제학자다. KB증권 자산배분전략실, 하나금융투자 자산분석실에서 이코노미스트로 경력을 쌓았으며 국회의 산정책처 거시경제분석팀 연구원으로 일했다. 현재는 두물머리 빅데이터 이코노미스트로서 OCIO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한성대학교 경제학부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한국경제TV에서 앵커로도 활약하는 중이다. 배우고 경험해야 할 것이 많기에 40대에도 계속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격변의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미래를 바꿀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비하라.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유동성이 풀리며 이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고 금리 인상 이슈도 코앞에 다가와 있다. 그 와중에 미국과 중국은 사사건건 충돌하며 중국이 생산하고 미국이 소비하는 기존의 밸류체인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더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세계적으로 전쟁 리스크도 높아졌다. 앞으로 닥칠 위기에 대비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면 미래를 내다보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금융경제뿐만 아니라 MZ세대, 양극화, 대한자산 등 트렌드와 투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한다. 빈센트가 제시하는 글로벌 경제 5가지 변화. 1. 중금리 시대가 온다. 지금까지의 저물가 저금리 시대는 끝났다. 대신에 한 단계 높은 중물가 중금리 시대가 올 것이다. 2022년 상반기에 금리 인상 속도가 정점을 찍고 이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오히려 미국은 2022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경기 부진의 우려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는 데 주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렇게 과거보다 한 단계 높아진 물가와 금리, 그리고 완만한 횡보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슬로플레이션 시대가 다가온다. 2. 새롭게 재편된 글로벌 밸류체인을 알자. 2022년에는 차이메리카가 해체되고 글로벌 밸류체인이 재편될 것이다. 기존의 생산자였던 중국은 내수 시장을 키우는 데 공을 더 들일 것이고 소비자였던 미국은 친환경 투자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며 차이메리카가 깨졌다. 중국을 외면하는 미국은 다른 수입처가 필요하다. 지위의 대립이 점점 심화될수록 한국은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 3. 넥스트 제너레이션인 MZ세대가 세상의 중심이 된다. MZ세대가 세상의 중심으로 떠올라 수많은 트렌드를 리드한다. 그들은 세계적으로 인구도 많고 구매력도 높아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핵심 세대가 될 것이다. MZ세대의 3가지 특징은 이상주의, 이타주의, 초개인화다. MZ세대의 특징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고려해보면 메타버스, NFT, ESG와 친환경, 빅데이터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 4. 넥스트아셋 대한자산을 알자. 코로나를 겪으며 전통자산에 속하는 주식, 채권,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지만 조금씩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인다. 인플레이션 이슈로 2022년에는 지난 몇 년간 상승했던 자산들의 가치가 횡보 또는 하락할 수도 있다. 물론 오르더라도 과거처럼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저자는 전통자산을 대체할 대한자산으로 가상화폐에 주목한다. 아직 변동성이 크고 완벽한 모습의 자산으로 자리를 잡은 건 아니지만 가상화폐는 중요한 대한자산이다. 5. 넥스트리스크인 전쟁과 양극화를 알자. 과거는 석유를 차지하고자 전쟁을 벌이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전 세계 강대국들이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불사하는 시대가 되었다. 미국은 반도체 확보 전략을 2트랙으로 펼쳐갈 것이다. 먼저 반도체 벨트를 형성 중인 한국과 대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고 그 다음으로 미국 내의 반도체 파운드리 인프라 구축에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양극화 문제는 코로나 이전부터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갈등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치자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졌다. 경제력을 중심으로 날아간 계층 간, 세대 간의 간극을 하나로 봉합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은 금리 인상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2022년에 과연 금리가 얼마나 인상될까? 한국은행은 2021년 11월 25일에 이어
2022년 1월 14일에도 기준금리를 1.25%로 인상했다. 즉 코로나 시절에 0%대였던 금리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새로 들어선 정부도 기존의 통화정책을 함부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국내 가계부채가 GDP 규모를 넘었지만 외환시장을 통한 자금이탈 가능성을 대비하고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흐름과 발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연내에 금리를 한두 차례 더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수출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제품 가격이 싸져 단기적으로 좋을지는 모르나 원재료와 중간재를 수입해야만 물건을 수출할 수 있는 중국의 가공, 조립무역 구조상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중국은 달러를 벌어들이는 족족 미국채 매입에 열을 올렸다. 미국채를 사는 이유도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돈이 미국으로 흘러야 미국은 다시 중국 제품을 사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어느 한 나라의 달러가 많이 쌓이면 환율이 변하게 마련인데 특히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들쭉날쭉한 환율보다 고정된 환율이 유리하다.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했을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중국은 벌어들인 달러를 끊임없이 미국으로 되돌려 주었다. 그렇게 환율을 방어한 것이다. 인구도 많고 구매력도 높은 MZ세대가 친환경에 관심이 많다는 증거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그들은 환경을 해치는 쓰레기, 공해를 발생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대신 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친환경적인 제품을 구매하는데 지갑을 연다. 이런 행동은 MZ세대 자신뿐 아니라 미래의 후손을 위한 선택이라는 인식을 가졌기에 가능한 일이다. 앞으로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에는 투자를 거부하겠다는 세대가 세상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반도체는 한동안 사물인터넷, 5G와 함께 주식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중 반도체는 앞으로도 트렌드의 중심이다. 산업이나 생활 면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면 늘어지 줄 것 같진 않다. 그래서 21세기의 쌀이라는 별칭이 붙지 않았나.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위, 국민 주식이 될 수밖에 없다. 반도체는 데이터를 보고 투자하기 힘든 종목이다. 여타 주식들처럼 소문에 투자하고 뉴스에 파는 게 반도체일 수 있는데 과거처럼 실적 등의 퍼포먼스보다 리스크를 생각하며 반도체를 보자는 역발상을 제안한다. 이 말은 수익이 덜 나더라도 확인된 데이터를 보고 들어가자는 말이다. 최근 대만을 놓고 불거진 미중 간의 설전도 엄밀히 살펴보면 반도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두 나라가 내세운 명분이 동맹 민족 통일이라고는 해도 실상은 반도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를 얻기 위한 지위의 다툼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를 주장하며 전력 투구할 것이다. 미국의 속내를 잘 아는 중국도 이에 맞서 힘대 힘으로 맞붙으려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일본, 대만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은 군사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기회가 숨어 있다. 이상으로 독후감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